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초대석 녹색을 듣는다의 오혜선입니다. 최근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 우리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등 환경과 관련된 질병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렇듯 건강과 환경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만큼 환경 관련 질병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질병관리본부인데요. 오늘은 질병관리본부의 양병국 본부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인터뷰에 앞서서 환경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본부장 양병국입니다. 우리나라 환경 전문 채널인 환경TV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 환경과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 연관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아마 많은 그 학자들이 전 세계의 중요한 커다란 변화, 즉 메가 트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기후의 변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지구의 온난화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그리고 기후의 변화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의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데 또 특히 질병과 관련해서 우리 몸 스스로에 대한 변화뿐만 아니라 질병을 매게 하는 각종 매개체라든지 주변의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질병들을 많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질병관리본부는 모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종합하고 정부 부처 그리고 민간 여러 전문기관과 협력을 해서 이와 같은 미래에 예측이 되고 있는 환경질환에 대한 준비를 하나하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라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질병들을 총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질병관리본부를 혹시 잘 못 들어보셨으면 최근에 에볼라와 관련된 정부에 대응하는 기관이 질병관리본부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네. 간단하게 역사를 말씀드리면은 1945년도 그 광복 이후로 1963년에 조선방역연구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립보건원을 거쳐서 2004년도에 그 사스 위기 때 이후로 그 조직을 보강하고 체계를 개편을 해서 질병관리본부로 만들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제 그야말로 질병을 관리하는 이제 국가의 기관입니다. 우리 보건복지부의 그 대표적인 수습기관이고 우리 기관의 미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여는 그와 같은 정부의 그 한 부서로서 우리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요즘은 아무래도 환경과 관련 있는 질병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요즘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질병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높습니다. 네, 어떤 질병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황사 내지는 이제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크기가 너무 작아가지고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호흡을 하게 되면 코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많은 부분들이 이제 코나 폐에서 걸러지는데 이게 너무 작아서 결국 호흡을 통해서 폐를 통해서 혈액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즉 혈액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온몸 전신으로 퍼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특히 모든 사람이 위험하지만 특히 건강 취약계층인 노인이나 영유아, 임산부들 이런 분들이 아마 1차적으로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예방책이라고 할까요?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예, 보통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그 미세먼지가 위협이 된다라고 한다면 환경부에서 그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을 하게 됩니다. 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가급적이면은 집안에 안전하게 머무르시는 게 좋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어르신들이나 임산부들이나 영유아 같은 취약계층들은 특히 이 점을 좀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불가피하게 나가게 되는 경우는 가급적이면 이제 이렇게 뛴다거나 이래서 호흡을 가쁘게 하는 것보다는 좀 행동을 좀 천천히 해서 숨을 좀 낮추는 게 좋고요.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스크는 어떤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냐 하면 약국에 가게 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와 같은 미세먼지로부터 호흡을 보호할 수 있는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외출을 다녀오고 나서 깨끗이 씻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특별한 세제는 필요 없고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비누나 샴푸나 이런 걸 통해서 외출에 깨끗이 닦으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아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들이 가장 중요하군요. 네, 또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에 흡연폐해 연구소가 설치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흡연폐해 연구소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되나요? 흡연폐해 연구소는 그야말로 이제 담배를 피우면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에 대한 피해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 내지는 정부 차원에서의 권위 있는 연구기관이 이제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가 이제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거인데, 커다랗게 이제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담배를 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학연구라고 그래서 건강상 발생하고 있는 문제하고 흡연과의 연관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는 걸 분석하는 게 될 거고요.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실험연구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담배에 있는 성분을 분석한 다음에 이 성분을 동물 실험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가 나타나는지를 보는 게 되겠습니다. 즉, 이와 같은 흡연폐해 연구소는 흡연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에 대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동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질병들도 있을 텐데요. 요즘 나들이철이다 보니까 또 야외에서 만날 수 있는 진드기가 옮기는 감염병에 대해 우려가 높습니다. 네, 어떤 병이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야외 활동을 통해서 진드기를 옮기는 병이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제 봄에 중심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 것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이름도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이걸 이제 보고 살인 진드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네. 참진드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이 야생에 있고, 그래서 숲이나 이런 데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크게 감염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1차적으로 주의를 요하시는 분들은 산림업이나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단 가장 조심을 하게 되었고요. 야외 등산객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안전한 등산로를 따라서 등산을 즐겼으면 하는데, 혹시 등산객이나 일반인들이 주의를 해야 될 게 있다고 한다면은 피부가 직접적으로 외부에 노출이 안 되게 긴팔 옷을 좀 구비를 해서 입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외부에 나갔다 온 다음에는 샤워나 이런 걸 통해서 몸 안에 혹시 달라붙어 있는 진드기로부터의 감염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개인 관리를 좀 철저히 좀 했으면 합니다. 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의 경우 치사율이 높다는 게 우려를 또 더 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2년간 벌써 30명 이상이 사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백신과 같은 특효약은 없는 건가요? 먼저 이제 이 질환이 다른 쭈쭈가무치나 이런 질환에 비해서 치명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네. 질병이 이제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치명률이 약간 높이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은 있고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이 병이 발견된 것이 이제 불과 2011년도니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중국, 일본, 한국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긴 한데 아직까지는 백신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에서는 개개인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개인위생을 좀 철저히 하고 개인보호 장비를 좀 철저히 갖추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예방법이 가장 중요하군요. 에볼라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사실 국내에는 사례가 없긴 했었는데요. 정부 파악 현황을 보면 요즘 해외여행을 다녀온 항공 수요가 연일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다고 합니다. 이제 국내에도 파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어떤가요? 에볼라는 아직까지는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3개국에 중점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이 3개국이 좀 되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에볼라 환자가 발생을 하진 않았고요. 그 같은 유사한 증상 내지는 서아프리카를 다녀온 국가를 다녀온 경우에 한 4명 내지 5명 정도가 이와 같은 걸 호소한 바가 있지만 저희가 정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행스럽게 이제 환자가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대단히 많은 약 한 3천만 명 정도의 입국자 그리고 출국자가 한 1,600만 명 정도 되도록 대단히 많은 국민들이 이동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는 1차적으로 해당되는 3개국에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해서 검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만약의 경우라는 게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는 에볼라 백신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나요? 에볼라가 처음 발견된 것이 이제 1972년이기 때문에 약 한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에볼라 백신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질환은 2014년도죠. 그죠? 작년을 제외하고 그 이전까지는 거의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 정도 발생을 해서 약 30여 명 내외 정도의 사망자를 발생을 하고 특별한 문제 없이 자연적으로 소멸되고 또 이것을 반복을 했는데 즉 이 질환이 일단은 전 세계적인 문제가 아니고 서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다 보니까 백신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서구 국가 내지는 선진국에서의 건강 문제가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백신 개발에 대한 우선순위가 지금 뒤로 미뤄져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적극적으로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고 조만간 아마 좋은 백신이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더 큰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항공 수요로 인한 감염병의 전파를 원천 차단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감염병의 특징은 이제 사람과 물자의 교류가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감염병에 대한 문제는 더 심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한 지역에서 발생한 감염병은 사람과 물자의 교류로 인해서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번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항공기나 이와 같은 교통을 차단하면이야 상당히 많은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그건 가능하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번에 에볼라와 관련해가지고 한 이런 3가지 정도를 좀 특히 주의를 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출국을 하시는 분 내지는 고위험 지역을 방문하는 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녀온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의식하지 못했는데도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기 때문에 2가지를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는 검역당국의 검역 업무를 잘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검역단계에서 설사 문제가 없더라도 집에 안전하게 귀가한 다음에 무언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보건당국이나 검역당국에 신속하게 신고를 해주는 것이 아마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질병에 있어서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신종 감염병 문제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또 AI 인체 감염증 같은 신종 감염병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처럼 환경이 변하면서 기존에 없었던 질병들이 발생하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향후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잊어버릴만 하면은 이제 겨울에 한 번씩 AI 내지는 이제 이와 같은 조류 독감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요. 이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보게 되면은 철새 이동과 상당히 이제 연관이 깊은 걸로 되어 있고 결국 철새라고 하는 것이
기후에 가장 적합한 지역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이제 질병의 양상이 많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작년 1월부터 유행하고 있는 H5N8형, HON8형의 조류 독감인 경우에는 다행스럽게 사람에 대한 감염병은 아직은 없고, 또 저희가 그 유전자를 분석을 해봐도 사람에 대한 감염병은 아직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언제든지 같은 신종 인플루엔자나 아니면 이 조류독감 내지는 AI는 건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보통 한 3가지 정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바이러스제를 전체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상당량을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 전체 국민 한 25%에 해당되는 양을 현재 비축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혹시 감염 환자들이 발생을 어디에서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의료기관 전체를 엮고 있는 감시 체계를 가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발견이 되게 되면은 국가가 특별한 시설을 갖춘 격리병상에다가 이제 안전하게 모셔가지고 치료를 해주는 이 3단계의 그 대응법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무거운 질문을 드려볼게요. 얼마 전 청소년들의 결핵 감염 기사를 봤습니다. 요즘 좀 늘고 있다고 하던데요.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8년간 결핵 백신을 위해 89억 원을 투자했는데 백신 생산을 위한 균주조차 확보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먼저 결핵 환자가 이제 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건 조금 좀 이렇습니다. 201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네. 결핵 환자가 늘어나던 것들이 이제 꺾여서 감소 추세로 일단은 돌아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89억이라고 하는 투자는 백신 BCG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시설에 투자를 했고, 이미 이제 시설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이 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종균은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종균은행을 갖다가 국산화하기 위해서 지금 꾸준히 노력을 해오고 있고, 드디어 작년에 프랑스에 있는 파스테르 연구소하고의 그 협약을 통해서 일정 정도 지금 종균은행을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6월 1차적으로 종균은행이 이제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2월까지 이 종균은행과 관련된 검증을 받은 이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그 허가를 받아서 아마 한 2020년 정도면 이제 드디어 우리도 BCG를 이제 국산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종합적인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전 가습기 살균제 문제 사례와 같이 담당 부처 혼선으로 인해서 대처가 늦어진 경우가 있는데요. 이 같은 정보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향후에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이게 아마 좀 담당 부처의 혼선이다라고 하는 건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의료기관에서 신고가 이제 질병관리본부로 들어왔는데, 네. 당시는 이 질환에 대한 원인이 아마 특정의 감염병일 거로 생각을 하고 조사를 했던 겁니다. 네. 질병관리본부는 이제 감염병과 관련된 조사 역량들을 갖추고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감염병이 아닌 걸로 나오는데, 그렇지만 그때 그 당시에 감염병 아니라고 그래서 질병관리본부가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김에 저희가 전부 다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보니까 이게 아마 가습기 안에 들어가는 세정제가 문제가 있어서 여기까지를 저희가 전부 다 규명을 한 다음에 이후의 조치들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즉 환경부에다 이 업무를 안전하게 인수인계를 하였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생활습관병들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의 관리를 위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질병관리에서 벌이고 있는 캠페인이나 향후 활동들이 있으신가요? 예. 지금까지 감염병 말씀을 드렸는데, 네. 대표적인 이제 비감염병 내지는 만성병이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 건강에 중요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면서도 또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는 좀 이상지지혈증,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것들은 결국 이제 악화가 되면은 이제 심장 질환 내지는 이제 중풍이라고 하는 뇌졸중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고혈압, 당뇨 그리고 이상지지혈증을 잘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들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저희 이제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 혈관 숫자 알기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네. 즉 자기 혈압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자기 혈당치가 얼마인지, 그리고는 또 마지막으로는 몸에 있는 지질,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인지 이런 걸 완전히 숙지하게 함으로써 숫자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더욱더 악화되는 걸 방지하고 건강에 신경을 쓰도록 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취약계층인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무료 예방접종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가 시행되거나 또 시행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아이들 아마 다 키워보셨으면 어린이 키울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강이 예방접종을 제대로 맞추는 거입니다. 네. 그래서 비용도 부담이 되고 또 언제 어떤 접종을 맞아야 되는지가 좀 상당히 좀 혼선이 없을 수가 있고, 또 이사를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예방접종에 대한 기록들이 정확하게 좀 잘 의료기관끼리 전달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정부에서는 2013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2세 이하의 우리 아이들한테 무료 예방접종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준비가 제대로 잘 돼서 작년 2014년부터 12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들에 대해서 정부가 정하고 있는 소아 폐렴구균을 포함을 해서 13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전액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또 그리고는 정기적인 예방을 맞는 그 타이밍에 저희가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걸 통해서 아마 작년에 연말에 국민들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정부 사업을 평가를 받았는데, 예방접종 사업이 아마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폐렴이나 독감에 취약하다 보니까 예방접종이 필요한데, 그래서 2013년도부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환들, 첫 번째는 폐렴구균 관련된 부분들을 전국에 있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0월부터는 독감 예방접종을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왔는데, 짧은 기간 동안에 어르신들이 다 맞아야 되다 보니까 추운 겨울에 바깥에 줄을 서서 맞아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네. 올해부터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무료로 했던 거를 모든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이제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어르신들이 엄동설 안에 바깥에 나가서 줄 서 있고 하는 그런 문제는 개선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서비스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알찬 말씀 감사하고요. 이제 마무리로 국민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건강을 잃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가장 먼저 우리가 걱정이 되고 평상시에 실천하지 못한 걸 후회하는 것 또한 건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건강에 대한 중요성은 건강하실 때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아마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질병관리본부는 우리 기관의 중요한 미션인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여는 우리 질병관리본부를 만들고 우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일선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과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모두가 건강한 삶을 위해 그리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는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을 지키는 일이 되겠는데요. 양 본부장님 말씀처럼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외출 후 깨끗이 씻고 물과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의
작은 실천들이 질병을 예방하는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환경초대석 녹색을 듣는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